하나, 둘, 셋. 이제는 책을 듣는 시간. 여기는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다방의 북소믈리에 유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다방의 북소믈리에 하마입니다. 방구석 라디오에서는요, 매달 게으른 책다방 블로그에서 리뷰되었던 책 중에 한 권을 선정하여 질의문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북소믈리에님이 당시 책을 리뷰하면서 느꼈던 진솔한 생각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책 리뷰를 읽고 오시면 한층 더 라디오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방구석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 11월 게으른 책다방의 첫 리뷰가 된 책이죠. 바로 주홍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홍글자를 리뷰하신 북소믈리에 하마님께 드릴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하마님부터 만나볼까요? 하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으른 책다방의 하마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음성으로 첫 인사를 드리니 무척 떨리고 긴장되네요.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데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하마님께서 먼저 주홍글자라는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홍글자는 1850년대 너데니얼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17세기를 배경으로 쓴 미국의 고전문학이에요. 현재에도 고평가받고 있는 이 문학은 당시 청교도 사회와 개인 그리고 사회의 나약함을 지적했던 소설입니다. 주홍글자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했지만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네요. 네, 그쵸. 네, 이제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이 등장해요. 이제 이 여성이 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A라는 간음을 상징하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주홍글자가 그 A라는 네. 글자의 의미가. 네, 그쵸. 아, 네, 이제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는 딸을 홀로 양육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녀의 전남편 칠리버스라는 의사도 등장하는데 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복수와 원망의 함을 키우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주홍글자라는 책은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담은 작품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주홍글자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하고 그만큼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하마님은 왜 수많은 고전문학 중에서 주홍글자를 첫 번째 리뷰할 책으로 선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이 우선시되었을 때 결과가 특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읽고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논란이 많은 주제였으니까요. 평소에 하마님과 같은 궁금증을 품고 계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하마님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신 분들까지도 이 주홍글자를 읽어보시게 된다면 꼭 각자만의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책은 비록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런 주요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반면 오로지 본인만의 상상을 통해 책 한 장 한 장의 장면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마님은 주홍글자를 읽으면서 하마님의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분명 인상 깊게 느낀 대사들도 있었을 텐데 어떠신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헤스터와 댐스데일 목사가 대화를 나눴던 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간음죄로 7년 동안 힘들었던 목사에게 맞서서 당당해지라는 말을 하는 헤스터 프린이 있었습니다. 네. 220쪽이었는데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셔야 해요. 이 단 한 차례 시연에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능성을 모두 잃으셨나요? 천만에요. 아직도 당신의 앞길에는 시련과 성공이 넘쳐나요. 행복을 누리실 수도 있어요. 라고 외치는 부분이었고요. 주홍글자가 마치 판타지처럼 떼어지고 빛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부분에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글자가 둥둥 떠다니는 걸 상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글자가 둥둥 떠다닌다는 표현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이 장면에 대해서 깊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마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이 대사는 자칫 뻔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마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기억하면 좋을 지침서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마님은 왜 유독 이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헤스터가 죄를 졌는데 세상의 온갖 치욕 그리고 가혹하고 혹독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평, 불만도 없이 심지어 동정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용기 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네. 이 책장을 넘어서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 같았어요. 네. 주홍 글자가 떼어지는 장면에서 특히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죄는 주관적인 것이지 어떤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계속해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마님께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마님은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와 가장 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한 인물에게 유독 감정이입이 되었던 적이 있을까요? 되게 고민이 되는 질문이에요. 네네. 저는 헤스터 프린이 뭔가 이해는 됐어요. 헤스터 프린. 네, 저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으로서의 도리, 어떤 도덕성에서만큼은 엄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책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둘의 간음이 어떤 의도가 있던 게 아니었다. 순간적인 이끌림이었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치욕 속에서 지냈던 7년 동안 반성과 깊이가 있어진 인물이라는 게 어떤 감정에 충실했던 그 부분이 저랑 가장 많이 닮았다 느껴졌어요. 네. 또한 극복을 잘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그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극복해왔던 게 네. 헤스터 프린이 주변의 비난이나 소외에도 아이를 잘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묘한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저는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순간의 이끌림으로 인해 시작한 일이 때론 너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 많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다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다시는 그 실수를 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 되게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본인도 헤스터 프린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외롭고 벅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마님께서 해줄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가 있을까요? 저도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에는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근데 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욕의 상처, 나의 한계를 규정지은 어떤 질서와 법에 무력함을 느꼈을지언정 자신감을 잃고 경직된 태도보다는 용기를 내서 주체적으로 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있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좋은 응원의 한마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덧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하마님께서 주홍 글자를 꼭 읽어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는 어떤 지금 타인의 시선이나 잣대, 판단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책을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말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방구석 라디오의 공식 질문 한마디 드릴게요. 하마님이 생각하기에 주홍 글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추천 음료는 무엇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왜죠? 주홍 글자처럼 어떤 시대, 계급, 인종을 다 막론해서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음료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쵸. 네, 그래서 주홍 글자도 역시나 200년 가까이 그 의미나 단어가 쓰이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주홍 글자를 읽게 되신다면 저의 추천 음료도 잊지 말고 마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방구석 라디오가 준비한 주홍 글자 편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주문 글자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은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달 역시 너무 재밌고 사랑스러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